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노후에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는 노후 생활을 매우 두렵고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특히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에 혼자 지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사실 노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홀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미디어에서 비추어지는 자극적인 영상들 때문에 독거노인을 아주 불쌍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나이 들어 혼자 지내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들아 각각 자신의 길을 향해 떠나고 옆에 있는 배우자고 병에 들고 아파서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혼자 노후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후의 독신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여러분의 의문에 답이 되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일을 퇴직하고 노후의 삶을 살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후의 독신 생활은 고독하다고 상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고령자의 75%가 1인 가구 그대로도 좋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혼자 사는 노인의 4분의 3이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경제적인 생활 형편에 대해서는 76%의 사람이 걱정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보면 노후에 혼자 사는 거나 부부로 사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노후 독신 생활의 즐거움으로는 TV, 라디오가 80%였고 그 다음으로 동료와 모이거나 수다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친한 친구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의 교제가 53%가 넘었고 산책이나 걷기, 조깅도 높은 순위에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과 붙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매우 행복한 노후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노후에 혼자서 여러 활동을 즐기는 것도 만족도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노후 혼자 사는 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는 크게 3가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보람, 체력 유지, 돈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노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돈은 교환의 수단일 뿐 어떠한 가치도 없지만 늙으면 돈만큼 값진 것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늙으면 확실히 돈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사실 혼자 사는 것과 부부로 같이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노후를 사는 것과 가난한 노후를 사는 사람의 만족도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생각보다 젊은이들의 만족도에는 돈이라는 것이 크게 좌우하지를 않습니다만 노후의 삶의 만족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독신으로 오랜 기간 생활하신 분들은 자금적으로 여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적금이 되었을 것이고 양육 비용도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지금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2명 중 1명의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실 노후에 특별한 일을 겪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현역 시절에 잘못된 생활 방식이 어우러져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또 긴 인생, 사회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를 대비한 올바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노후 자산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후 가난을 피하는 데 중요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돈의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꾸준히 나를 지켜주는 자산이 있다면 우리는 노후가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절약의 능력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정비의 재검토와 부적절한 지출을 가려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들지 않는 취미를 즐기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스킬과 능력을 습득해야 합니다.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상 돈이 남게 살고 있으면 돈으로 곤란을 겪어 가난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계부는 항상 플러스되고 자산 측면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 인생 언제나 돈을 저축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모아놓았던 돈을 까먹기도 하게 되니까요. 가계부가 계속 적자가 되어 자산이 줄어들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에 빠지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하지만 이럴 때 절약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수입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지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능력을 익히는 과정에서 절약 생활을 경험하고 그 생활을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참할 수도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몸이 자연스레 적응하기 때문에 절약이 저절로 일상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절약하지 않는 것과 절약하지 못하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입니다.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이 상황을 보고 지출을 늘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절약 모드로 진입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전혀 절약을 실천해 본 적 없는 사람은 한 번에 절약 모드를 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절약의 능력이라는 자신을 지켜주는 평생의 무기를 몸에 익혀두어야 합니다. 절약을 할 줄 안다면 거의 모든 돈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절약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절약보다 더 무서운 이것은 바로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 두 번째가 가급적 빚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빚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 100만 원은 빚을 상환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2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을 사용하고 40만 원을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꽤 절약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서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갑자기 월급이 줄어서 200만 원이 된다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달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내가 아무리 절약을 해서 160만 원의 지출을 120만 원까지 줄여나가더라도 추가로 20만 원의 빚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빚에 눌려있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삶의 행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꼭 들기 때문에 빚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빚이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은 그 자체가 자산이 되고 보유한 현금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팔아서 현금화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자산이 아닌 소비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산을 구매하는 것과 단순히 소비를 하는 것은 돈을 쓰는 것만 같은 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지지 않으려면 나의 지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급적 빚을 지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다만 지금까지 두 가지를 철저히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자산이 줄어버려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가난을 피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늘려가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세 번째 자산의 분산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분산이 중요한 이유, 이것은 구체적인 경우로 생각하면 알기 쉽네요. 예를 들어 자산이 적음뿐이라고 하면 오로지 현금만 들고 있는 겁니다. 적음이라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원화 약세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자산을 분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자산을 아주 조금씩 가지고 있다면 항상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산을 적절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채권이나 현금, 주식, 부동산 등으로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부동산이 받쳐줄 수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현금이나 주식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어떠한 이벤트가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온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라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자산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과 같은 관계로 서로 보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산의 분배라고 생각하비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도록 평소에 준비해 두는 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써 손실을 억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 불신이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인생에서의 큰 지출, 노후 자금이나 부동산, 교육 자금이나 보험, 이런 것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귀가 얇은 사람들 치고 오랫동안 부자로 사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특히 영업직군에게 너무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불안하다고 금융기관에 자산운용 상담을 하러 가면 매월 수익금이 나오는 펀드를 사서 연금으로 부족한 만큼을 보충하는 것이 추천된다는 등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기 때문에 사고 싶어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분배형 펀드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판매자인 금융기관이 큰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분배금은 원금을 평가 절하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귀중한 노후 자금을 모르게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부동산, 보험, 교육비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나를 잘 되게 해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많이 남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산 당신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후회하든 그런 건 알 바 아니에요. 특히 거래하는 것은 단기간 또는 단발이라면 신뢰를 쌓을 필요도 없으니 나중에 생길 일은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의 실적과 올려야 할 매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줄이 달린 문제라 필사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밖에 이응뻗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자산 투자를 실패해버리면 인생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평생 손에 쥘 수 있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는 이상 아무리 절약을 열심히 해도 구멍이 너무 크면 커버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남을 맹신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누가 나를 꼬셔도 시종일관 여유가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가난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산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 5번째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견실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면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큰 자산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만약 30세 시점에 5천만 원을 투자로 돌려 1년에 5%로 운용할 수 있다면 추가 투자 없이도 65세 시점에 3억 원이 손에 쥐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30세고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안 타면 65세에는 3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이 인생의 가장 젊은 나이이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투자든 적금이든 절약이든 무엇이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결코 적지 않은 사람이 결국 돈의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문제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장래에는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미래라는 것은 과거 그리고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장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실천하면 돈이 궁하지 않는 여유로운 생활로 이어질 것이고 만일의 경우에도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독신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삶의 보람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장 내 생각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자라면 하기 싫은 일을 해내느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전쟁을 치렀을 것이고, 여자라면 아이들을 다 받아내고 키우느라 어떻게 나이가 먹었나 싶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취미를 지역 사회와의 연결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 전부터 지역의 커뮤니티나 학원에 다니는 등 같은 취미의 동료와의 교류를 늘려 회사 이외의 교제를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는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회사 동료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 동료를 다시 만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일이라는 매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과 동질감을 계속 쌓아나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퇴를 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늙어서도 오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들과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또 오랜 기간 쌓아온 자신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혼자 사는 경우는 집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 고독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자극제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평안을 느끼고 밖에서는 열정적으로 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활동을 유지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과거와 달리 요즘은 체력 증진에 관한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노후의 체력 증진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보통 은퇴할 시기가 돼서 집에 돌아오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밖에서 일할 때보다 체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게 아무리 피곤하다고 한들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또 몸을 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저는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운동을 꼽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걷는 것은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나가서 걷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계속 움직여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체력이 충전되는 게 아니라 방전이 되거든요. 따라서 동네를 걷기 운동을 하거나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욱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헬스장에 가서 몸을 움직이시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허리나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동이 어려워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체력을 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